수능 특강 26페이지의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핵심적인 덕성들이 없으면 우리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가 된다 라고 해서 여기 핵심적인 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덕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상을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덕윤리 사상 이렇게 알고 계셔요. 덕윤리 사상은 크게 이야기하면 고대 덕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덕윤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크게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보시고 전체적인 덕윤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대 덕윤리 사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좀 알아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요, 세계관 자체가 모든 세계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복숭아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망아지는 태어나면 말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한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했을 때 행복한가? 뮤지컬을 했을 때 행복한가? 아니면 공연을 했을 때 행복한가? 뭐 등등등을 알아야지만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요. 이 행복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지적인 덕이라고 보았고, 이 지적인 덕은 교육활동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알므로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다고 이거 하면 행복해 라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핵심적인 덕을 우리가 실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기 위한 이 덕을 우리가 도덕적인 덕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품성적인 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품성적인 덕이다, 도덕적인 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실천 의지를 기르기 위한 활동은요, 한번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실천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죠. 공부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다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체득의 과정, 즉 습관화의 과정,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언제든지 옳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중용의 상태, 중용의 덕이라고 보았고요. 중용의 덕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최고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덕윤리의 특징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덕윤리는요, 그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 사회에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윤리 사상가들은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쳤니, 그림을 그렸니, 운동을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그 행동을 하게 한 그 사람이 그 행위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자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덕윤리는요, 상황, 맥락, 관계, 역사적인 전통, 관습, 도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 사회에서 도달하는 목표와 과거, 예전에 도달하는 목표가 같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상황과 맥락, 감정,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지만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행위자는 올바른 품성, 올바른 인격, 올바른 성품, 이걸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상황, 맥락,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지만 훌륭한 판단, 덕이 있는 판단,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덕윤리 사상가들은요, 롤 모델을 선정해서 이 사람을 모방해서 사는 것도 일종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현대 덕윤리 사상이 거의 그대로 계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주장하신 현대 덕윤리 사상가는요,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들, 이런 선생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분들은요, 그 근대에 등장했었던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나 공리주의가 어떤 도덕 원칙만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알게 된 거고요. 이 사상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의거한 판단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보았는데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도덕 법칙을 물론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따라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고 상황과 맥락, 감정, 관습, 역사 이런 게 어떤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사상가에 대한 설명이냐면 칸트 사상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니은 보겠습니다. 도덕 판단 과정에서 선한 동기와 감정, 여기 나왔었네요. 왜 그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감정과 선한 동기를 중시하는 것, 덕윤리 사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연적인 경향성을 버리고 의무에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보았는데요. 여기 실천을 하기 위한 습관, 노력, 이런 것들은요, 일종의 경향성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 일종의 경향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버려라 하면
덕윤리에서는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겠죠. 리을 보시면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선한 성품 아까 여기 나왔었네요. 인격 성품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덕을 실천해라 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 정답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7번 문제 봐주세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삶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래요. 여기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위자에 포커스를 두고 있네요. 즉 도덕적인 개인은 무조건적인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훌륭한 개인,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향을 이제 덕이라고 보고 적절한 그런 행위를 우리가 상황에 맞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중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수한 상황, 맥락, 관계, 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마다 다르겠죠. 관습, 전통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무슨 사상가일까요? 덕윤리 사상가 되시겠습니다. 을 보시겠습니다. 지성, 가치, 기지, 판단력, 그리고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이런 천부적인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면 악하거나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하는 것 때문에 또는 다른 목적을 사용하는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랍니다. 쓸모가 있는 거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구이다 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도덕적이 될 수 있지 않고 오직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일 자체가 선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선하다. 그것을 어떤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언,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의례사상가는 누가 될 수 있겠냐면 칸트 선생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나의 플로우 차트는요. A에는 덕윤리도 맞고 칸트도 맞는 거, B에는 덕윤리는 맞지만 칸트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될 질문을, 그리고 C에는 칸트만 봐서 아니라고 해야 될 질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가치를 지닌답니다. 우리 바로 전 문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모든 존재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인간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한테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칸트 선생님은요,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도구가 되어지는 게 맞냐? 칸트 선생님한테는 그건 도덕적이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걸 왜 했냐, 그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의지 때문에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선한 의지로 했다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칸트에게는 도덕적인 겁니다. 물론 행복을 가져와도 도덕적이겠지만 이래야만 비로소 가치를 지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칸트는 그렇지 않죠. 정언 명령에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번은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2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위인가 했는데 당위라고 하는 말을 바꿔주시면 의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무인가 라고 물어보면 칸트는 맞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을 적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당위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맞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2번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행위는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맞죠?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 자연스러운 것도 선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죠.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어야 하는가 라고 본다면 칸트는 X입니다. 그러면 여기 B에 들어갈 질문이 맞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가? 칸트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 X입니다. 이거 왜 X예요 선생님? 의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무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의무의식인 거지. 아이고 의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의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마다 의무가 달라요. 국방 납세 뭐 이런 교육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거나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무들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 다른 것이 모두 도덕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칸트가 생각하는 것 중에 보편화 정식이 있어요. 보편화 정식에 적용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보편화 정식은 개인이 이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법칙이 있죠. 이걸 우리가 준칙 이라고 합니다. 준칙 또 다른 거는 뭐 입법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준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 다 도덕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편화 가능한 것만 도덕 법칙이에요. 보편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개인의 의무의식에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그러시면 칸트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5번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면 감정이죠. 감정. 칸트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선의지, 다른 말로 뭐 실천이성, 양심, 도덕 법칙, 자율적인 뭐 존중의식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어야지 양심에 따르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 판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우리 과학에 대한 접근이죠. 윤리학의 과학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과학적 접근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이 과학적 접근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은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선지로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보시면서 선지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부터 보실게요. 윤리학은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신경, 과학의 분야랍니다. 지금 여기 과학의 분야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의 공격성을 감독시키고 사회적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약물을 통해서 도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약물을 집어넣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약물이 부족하게 되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리고 신경과학 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경과학에서는 뇌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경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보시면요, 윤리학은 진화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된대요. 이타적인 행동과 성품 그리고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의 선택을 통해서 진화한 결과랍니다. 인간은 자기 생존과 번식 또는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타적인 행위를 한대요. 즉 진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진화윤리학이죠. 진화윤리학입니다. 진화윤리학도 뭐 과학의 일종이죠.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온 과학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문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실게요. 뇌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 뇌과학이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나는요, 2번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성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맞네요. 뇌 윤리학, 신경과학입니다. 3번 도덕적 행위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결과, 인간이 생물학적인 적응 결과는 진화죠. 진화의 결과다. 그럼 진화윤리학 맞네요. 4번 과학이 도덕 혁성 형성 과정이 아니라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본다. 과학이 도덕적 삶의 방향, 즉 가치 개입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어야 해 라고 과학이 설명한대요. 아니죠. 왜 그런 도덕적인 현상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뇌 촬영이나 진화의 관점과 같은 과학 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이 두 아이의 특징이죠. 이게 틀린 거고 이게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5번 가나는 윤리적인 행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이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